21세기 인간의 몸은 초기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포도당과 케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 1,500만 독자의 삶을 바꾼 그야말로 저탄고지 영양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입니다. 로버트 애킨스의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고 살을 뺀다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솔직히 그땐 그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시간이 흘러 다시 이 책을 펼쳐보니까 왜 이 책의 제목이 단순한 다이어트 비법이 아니라 다이어트 혁명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사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지방이라는 이름표를 단 가공식품이 결코 건강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 끝없는 칼로리 계산이 오히려 우리를 음식에 대한 강박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라는 사실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수십 년 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수백만 년간 이어온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이 책은 단순히 살을 빼는 기술을 넘어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건강해지는 자유, 더 이상 음식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 시원한 해방감을 선물합니다. 한때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진가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책.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눈으로 그 지혜를 다시 발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단지 체중 감량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건강을 되찾아줄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오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서문. 다이어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에 대한 의학계의 관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에 대한 방대한 과학적 증거들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지방 공포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명백한 오류이며 편협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을 바로잡는데 애킨스 영양학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승인한 설탕 가득한 시리얼과 빵, 파스타, 베이글을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크, 베이컨은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건강정보가 비만 전염병을 확산시켰으며 암울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행했던 저지방 광풍은 미국 식단에서 탄수화물 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지방의 비율은 급격히 낮췄습니다. 지방 섭취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제 탄수화물, 설탕,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 채웠습니다. 정크푸드는 거대한 해일처럼 미국 식단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을 뚱뚱하고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면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매년 비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당뇨병 환자의 숫자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동전의 양면이며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대중들에게 복음처럼 전파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의 결과였습니다. 저지방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이 극도로 해롭다고 폄하해 왔습니다. 저지방 신도들은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미신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될 진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에서 탄수화물 제한 식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지방 교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비판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큰 거짓 선동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면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비만과 당뇨병은 쌍둥이 전염병입니다. 이 쌍둥이 전염병의 심각성은 책의 초점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과도한 탄수화물로 인해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대사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의 지도자들은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을 최적의 건강을 위한 선택적 치료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은 최근의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 사례를 보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단기간 동안 체중을 감량하는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영양학은 단기 다이어트 게임이 아니며 평생 유지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애킨스 다이어트가 아니라 애킨스 영양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보완의학이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을 애킨스 여행이 초대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왜 효과가 있을까? 단맛의 저주에 빠지지 마세요. 고든 링가드는 부동산 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극도의 비만이 되어서 몸무게는 204kg까지 불어나기까지 했습니다. 50대 초반에 178cm, 139kg으로 비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음식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식욕을 통제할 수 없었고 10리터짜리 아이스크림을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달콤함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유혹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항상 먹을 것을 원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히 본능적이었거든요. 오로지 음식밖에 없었어요. 집 근처 모든 식당의 메뉴를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탐식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의 문제였습니다. 불균형한 호르몬이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식탐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 더 이상 설탕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합니다. 초기 인류에게 단맛은 안전함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맛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간혹 꿀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은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단맛을 좋아합니다. 당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 호르몬을 넘치게 하며 우리에게 강렬한 행복감을 선물합니다. 이제 인류는 만나기 힘들었던 존재, 단맛을 너무나 쉽게 만나고 있습니다. 최대의 공헌자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을 통해 단맛을 마음껏 탐닉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인간의 미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수천 가지의 음식과 음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건강과 허리 라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단은 인체의 인슐린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과다한 인슐린은 신진대사 과정을 비정상화시킵니다. 과도한 설탕은 신진대사의 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식단을 먹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뱃살을 보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단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빵과 밀가루, 케이크와 사탕, 파스타와 팝콘 등 어느 순간 정제 탄수화물은 음식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 디저트 아이스크림과 조각 케이크를 먹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상 신호입니다. 단맛의 저주에 빠져 있다는 몸의 아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계산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즉, 식단의 질 대신 양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조언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만과 당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저지방 다이어트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지방 메시지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설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저지방 제품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식품의 지방 대신 설탕을 더 많이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마켓 진열대는 저지방 꼬리표가 달린 쿠키와 크래커, 아이스크림, 냉동 케이크와 파이, 청량음료와 빵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가짜 음식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음식 목록에 이러한 이름들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가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인류가 먹었던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드십시오. 인간답게 먹으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양고기, 랍스터, 견과류와 베리류, 치즈, 달걀, 버터와 함께 다양한 채소들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탕, 밀가루, 그리고 정제 가공식품을 멀리하게 됩니다. 애킨스 영양학이 효과 있는 6가지 이유. 첫째, 어떤 다이어트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많은 임상에서 동일한 칼로리를 소비할 때 애킨스 영양학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지방을 감량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체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둘째,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주로 배고픔입니다.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맛있고 즐겁고 포만감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 탄수화물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정제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면 단맛에 대해 강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양한 고기와 생선, 샐러드, 버터와 크림, 향신료와 허브 등으로 대체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셋째, 애킨스 영양학은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지방 식이요법의 문제점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프로그램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과거의 식사 방식으로 돌아가면 체중은 놀라운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리의 양을 제한할 때 신진대사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칼로리를 느리게 태웁니다. 즉 기초 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열량이 높은 식단으로 돌아가도 몸은 여전히 칼로리를 천천히 연소하는 상태에 머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다릅니다. 체중 감량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체중은 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체중 감량과 체중 유지 단계에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에킨스 영양학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체중 감량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기분 나쁜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변화된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다섯 번째, 이 프로그램은 건강합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모든 지표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대다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기간 동안에 심리적 불쾌감이 동반됩니다. 피로, 짜증, 우울증, 집중력 장애, 두통, 불면증, 어지러움, 속쓰림 등 다양한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처방입니다. 여섯째,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비만을 조절하고 질병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인슐린 수치에서 비롯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인슐린 상태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인슐린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지어 암의 발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킨스 영양학은 저칼로리 식단인가요? 아닙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덜 배고프며 음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덜 섭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혈당은 음식 갈망과 거짓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둘째,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만족하고 음식을 덜 필요로 합니다. 고기, 생선, 치즈, 견과류, 계란, 전홍말 채소 및 과일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인류, 본래의 식단은 무엇인가? 원시 인류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위에는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그럼에도 살이 찌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의 몸보다 기초 대사가 좋습니다. 불공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불공평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만큼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뱃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호르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매우 유능한 일꾼입니다. 당신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소장의 표면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췌장은 혈액 속 당을 제거하기 위해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로 혈당을 운반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인슐린은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불리는 췌장의 기관에서 생산됩니다.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면 간은 과도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고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모든 글리코겐 저장고가 가득 채워지면 신체는 남겨진 포도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간은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고 배, 허벅지, 엉덩이의 지방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지방 생성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저장 탱크의 용량은 포도당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저장 탱크가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 비로소 비만이 초래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카테콜라민 호르몬 등 많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혈당 상태는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상태는 응급 상황이기에 우리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즉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의 해답을 초기 원시 인류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대략 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오랜 시간 채집과 수렵에 의존했습니다. 인간이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삼게 된 것은 만년 내외입니다.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했으며 결정적으로 보관이 용이했습니다. 진화학자들은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에게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는 진실 하나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399만 년 동안 곡물을 주된 식량으로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주로 먹었던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드물게 먹을 수 있었던 영양소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높은 혈당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많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유일하게 인슐린 호르몬만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식단은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식단은 우리 몸을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21세기 인간의 몸도 원시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만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레베카 체이스는 빵과 디저트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즐겼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2세이며 181cm, 120kg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옷장 속 낡은 청바지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옷의 단추는 그녀의 영혼을 거부했습니다. 단추를 잠글 수 없었고 파도와 같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애킨스 영양학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처음 4일 동안은 정말 간절히 빵을 원했어요. 하지만 갈망을 참았고 2주 후에 8kg을 감량했습니다. 이제 좌절감을 안겨줬던 청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잦아들수록 그녀의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저지방 환상에 빠진 친구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위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킨스 시작 4개월 차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레베카, 아주 건강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식단을 계속하세요. 이제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과거보다 훨씬 활력 있는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39kg을 감량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저지방과 저칼로리 식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색한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체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요요의 깃발만 외롭게 펄럭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혹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고 싶은가요? 하루 종일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까? 칼로리를 계산하고 싶지 않으세요? 중독성 있는 음식을 없애고 싶은가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가요?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세요? 더 매력적이고 싶으세요? 더 젊어지고 싶으세요? 위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십시오. 호르몬, 음식 강박의 범인.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음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냉장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음식 강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인격장애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먹는다면 음식은 여전히 맛있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관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음식 강박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며 범인은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호르몬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단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호르몬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높은 혈당을 초래하며 인슐린 호르몬 생성을 과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며 몸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결국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집니다. 피로, 몽롱함, 떨림, 두통이 발생합니다. 포도당 조절 메커니즘이 파괴되면 불안정한 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몸은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와 인슐린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백미, 감자와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통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음식들을 과도하게 먹으면 포도당 처리를 위해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세포는 인슐린의 작용에 둔감해지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포도당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인슐린 혈증이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몸에 너무 많은 인슐린이 생산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비만인들 사이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날씬한 사람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막혀서 세포의 포도당 공급을 막습니다. 세포는 에너지 기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지 못하면 간에서 더 많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호르몬 시스템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이 더 자주 분비되지만 그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몸은 낮아진 혈당을 높이기 위해 다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사 과정을 이해한다면 몸을 정상화하는 방법도 보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한다면 혈당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너진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체중 감량의 해답은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밸브를 조절하십시오. 하이브리드 인간, 포도당과 케톤. 지방 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진대사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로는 높은 인슐린 수치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시스템 장애입니다. 자신이 미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신진대사 문제로 인한 비만의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로를 헤쳐나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분해입니다. 이 열쇠는 몸의 시스템 장애를 치료하고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방 분해는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으로 살을 좀 뺄 수 있지만 얼마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킨스 영양학 4단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지방 분해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합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제한요법은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토시스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점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간단하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방 분해는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연료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연료는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세포에 활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뇌를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들에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하는 청정 연료입니다. 이 두 가지 연료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 몸이 선택한 균형입니다. 호흡과 소변으로 케톤이 방출되는 상태라면 체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대사적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케토시스는 체중 감량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케톤을 더 많이 방출할수록 더 많은 지방이 분해됩니다. 지방 분해는 체중 감량의 과학적인 방법이며 케톤은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연료입니다. 케토시스는 날씬함과 건강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선물합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케톤이 건강한 대체 연료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에서는 몸의 원료로 지방이 케톤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과체중인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케톤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과다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당 대사에서 케톤 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인슐린 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몸은 두 가지의 연료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역시 원시 인류에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던 원시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몸의 식량 창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혹시 곰과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곰은 6개월 이상 겨울잠을 잡니다. 땅속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활용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시 인류는 오랜 빙하기를 거쳐 생존해 왔습니다. 원시 인류는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인간은 지방 분해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포도당과 케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배고픔과 결별하십시오. 저는 젊은 의사 시절에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의 매력 중 하나는 지방 분해와 케톤 생성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 자신이 오랫동안 배고픔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욕이 넘쳐났고 반면에 의지력은 너무 약했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케토시스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몸은 배고픔을 억누르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식의 대사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식은 글리코겐, 저장 포도당을 먼저 소모하고 3일차부터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탄수화물 제한 요법과 단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간 단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대사적으로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동시에 태웁니다.
이것은 신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의 일부를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며 지방 조직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들도 지방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도 겪지 않을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애킨스 영양학의 장점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700에서 800칼로리만 섭취했음에도 살이 빠지지 않은 여성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는 보통 여성의 정상적인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저칼로리, 즉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했을 때 그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몸무게는 감량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함에도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다이어트의 신성한 불가침을 어기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리가 높을 경우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단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칼로리를 계산해 왔다면 앞으로는 계산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저지방 식단보다 더 많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감량합니다.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초기 인류의 DNA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과도한 탄수화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